계속해서 문제 1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 11번. 건축주 갑은 토지 소유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을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 시장으로부터 받았다. 건축주가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네요. 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갑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건축주가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을과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갑은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한 건 아니 토지 사용 승낙서를 효력을 잃으며 갑은 건축 허가를 포기 철회하기로 갑과 을이 약정하였다. 을은 갑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다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럼 매매계약이 해제됐으니까 토지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그러면 A 시장은 일단 이 건축허가 처분을 철회해야 될 사유가 되는데, 자 보자.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착공에 앞서 갑의 귀책 사유로 갑은 건축주요. 건축투 토지를 갖다 매수해서 건축을 지려는 사람. 그런데 아직 자 그래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착공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했다. 건축을 줘야 되는 땅이 자기 땅이 아니다. 을은 A 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집을 못 짓는다면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철회 법리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철회라는 것은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처분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지금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걸 우리가 철회라고 그러죠. 철회. 취소와 철회. 취로서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거. 철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자, 이 경우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철회를 할 수 있다. 철회의 사유는 처분청의 직권 철회를 의미한다. 철회의 사유는 철회권의 일부 부담의 불이행, 사정 변경, 중대한 공직상 필요, 상대방이 동의가 있는 때임. 그런 행정기본법에는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되는 때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1권 485페이지 보면 1권 485페이지. 485페이지를 보면 철회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철회. 예. 철회라고 명칭을 바꿔놓고 이 철회에 대해서 직권 철회라고 써 있는 거는 직권 취소, 직권 철회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직권 철회라고 써 있는 거 급필수 행정법, 대한민국 급필수 행정법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철회라고 써 있지. 직권 취소와 직권 철회를 말하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자, 행정행위 직권 철회라고 써 있잖아. 직권 철회. 다른 데는 다 철회라고 써 있어. 직권 철회. 왜 직권 철회라는 말이 맞냐면 행정청이 스스로 직권의 권한으로 철회하는 걸 직권 철회라고 해요. 그래서 철회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판례에 나온 걸 쭉 보면 판례에 나온 걸 보면 철회권의 유보, 철회권의 유비라는 건 부관에 의해 철회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철회권을 유보하는 어떤 뭘 부담을 하라거나 뭐 안 시킬 때는 철회할 수 있다. 허가를 이렇게 이행한 조건을 부관을 달고 부관을 안 지킬 때는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부담의 불이행 그다음에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행정기본법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로 돌아가 보면 바로 그 말이에요. 철회의 사유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된다. 이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 행정청으로서 그 허가를 할 때 건축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한 형식적 심사가 한다.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죠. 기속행위. 예정으로 재량성이 인정되는 거 있어요. 재량성이 인정되는 것도 있어요. 항거소송에 그 뭐야 재량성이 인정되는 거 있어요. 건축허가. 예를 들면 지금 건축허가에 대한 거는 288페이지 1권 288페이지 한번 보자고. 1권 288페이지. 행정법에 맞게 해석해갖고 시험에 맞게 이렇게 책을 구성해 놓은 거는 되는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잘 없더라고. 허가의 성질, 허가는 뭐냐? 상대적 금지 해제다. 여기 나오죠. 여기 자세히 허가의 개념이 나오고, 허가의 종류는 대물적 허가, 제인적 허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허가는 명령적 행위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다. 그리고 허가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허가는 기속행위.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량행위 있는 경우가 있다. 재량행위라는 것이 뭐냐? 토지 형질 변경,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성을 갖는다. 개한 개발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는 재량 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인데 그 말이죠. 자, 요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었어요. 자, 다시 국생연법으로 들어오면, 자, 건축 허가라는 개념이 이 자연적 자유 해제, 상대적 금지 해제라는 것, 자연적 자유의 회복, 상대적 금지 해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A시장은 건축 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 허가를 처리할 수 없다. 건축 허가 당시 철회할 수가 별다른 하자가 없지만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지만 아까 철회의 사유가 뭐가 있었어요? 철회의 사유가 있었어요. 사정 변경 사유가 있었잖아요. 사정 변경 사유. 3번이 뭐예요? 484페이지. 철회는 처분을 한 행정직이 직거로 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로 사정 변경 중대한 공적 필요로 가능하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토지 사용하는 토지 허가 매수한 게 매수가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건축 허가를 해? 거기 사정 변경이 생겼는데. 내가 땅 사갖고 하려고 했는데 땅을 못 샀어. 사다가 그 계약이 해지돼 버렸어. 안 지켜고 계약금 안 줘가지고. 그럼 거기다 무슨 건축 허가를 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484페이지 다시 보면 480 아까 본 그곳이에요. 지금 시간을 좀 빨리 해줘.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 484페이지. 자, 보자면 아까 철회 사유가 있었죠. 뭐 있어요? 철회권이 유보돼 있을 경우 법령에 의해 행정행위, 부관에 의해 부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철회를 할 수 있다. 장래를 단행하여 행정행위,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원래 행정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허가를 땅을 사갖고 그 땅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닌 된 거예요. 못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철회해 버려야지.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이럴 때는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3번. 그러니까 이게 틀렸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지만 사정 변경이 생겨서 토지를 갖다 사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그 건물을 건축을 질 수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어떻게 철회해서 앞으로 효력을 상실시키게 하지? 처리할 수 없다가 처리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철회권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하나에 허용된다. 철회를 해야 될 거리가 말 것이냐 이에 대한 사유는 486페이지 1권 486페이지 7째 줄 나온다. 486페이지 보면 486페이지 보면 철회권 행사를 하는데 철회권 행사가 보충성의 원칙이 인정된다.
철회 사유만 존재하면 행정청이 무조건 처분을 갖다 식당 건축허가 그냥 철회하고 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청은 시청, 구청은 철회 사유가 발생했을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철회권 행사의 목적이 발생 가능하다면 그 방법에 의해야 한다. 행정지도 등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일부 철회가 가능하다면 전부 철회하지 말고 일부 철회 방법을 체크해야 된다. 다음 처분청이 직권 철회를 할 때는 공익상 필요, 제3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제3자의 삼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그 말이죠. 자, 문제 12번. A 시장은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이 아파트요. 아파트 분양받은 가불병정 등에게 각각 다른 식의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학교 용지 부담금. 아파트를 크게 지으면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가 지으려면 어떻게 해? 땅이 있어야 돼. 아파트 2,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렇게 지으려면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그걸 아파트 그 분양받는 사람한테 일부씩 나눠 부담시켜요. 그거예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 이외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다. 이거 못 받게 됐다. 단 가불병정 모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고 어려워가지고 구필수 행정법은 별도의 장으로 띄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보자고. 어디 볼까? 구필수가 437페이지 1권 437페이지 보자. 337페이지. 이렇게까지 해놓는데 어려운 거 이거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437페이지 37페이지인데 왜 안 나와?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여기 봐. 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결정의 행정처분의 소급표. 다 나오죠, 그죠? 위헌 법률에 근거하는 행정행위 효력이라는 핵심 22라고 별도의 장을 설치했다고. 어떤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그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새로이 발령된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어떤 법률 조항이. 그런데 행정처분이 먼저 발령이 나고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소급표는 어떻게 되는가? 인정되는 무효인가 취소할 수 있는가? 이거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온 거예요. 헷갈리고. 그래서 여기 아주 정확하게 그냥 그것만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문제로 돌아가 보시면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로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1번. 갑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 불가쟁력은 확정력이에요.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가쟁력은 소송의 상대방인 사인이, 국민이, 시민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시민이 불가쟁력이라는 건 제소기간이 도구한 거예요. 제소기간이 도가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이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불가쟁력이 발생할 때는 반환받을 수 없어요. 자, 437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437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보자고. 아래 셋째 줄 보면 여기 나오죠. 자,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이 경과하여 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를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확정력이요.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소급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미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할 때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버렸다. 자, 이미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을 납부하였어. 그리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미 그 기간이 다 지났어.
그러면 지난 소송 제기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조항이 위원이 결정나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 반환받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런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부담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의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을에게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비록 위헌 심판 제청을 안 했더라도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소급표가 인정돼요. 436페이지 넷째 줄. 436페이지 넷째 줄. 자, 436페이지 넷째 줄. 자,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된 거예요. 자, 봐요. 어떤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령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에 의하여 그 효력이 니다 당해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 효력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의 위헌 여부 제청 신청을 한 사건도 소급표가 미친다. 동종 사건도 미쳐. 그다음에 봐요. 위헌 제청을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법원 계속 중인 사건은 위헌 결정이 소급표가 인정된다. 이거 병행 사건의 경우잖아요. 병행 사건.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 그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므로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은 위헌 결정이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윤행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까 문제가 난 거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봐요.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세유가 계속 중인 의리 위헌 심판 제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 심판 제청을 하지 않았어도 병행 사건인 경우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친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 답은 원래 1번인데 1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내가 행시까지 다 합격하고 7급 지방직까지 다 했지만 지금 7급보다 이 9급 국가직 그 시험은 말이요. 사시 준비하는 것도 하셔야 돼. 사시보다 더 어려워. 사시보다 사법시험지 합격한 사람들 이 문제 갖다 풀으라면 못 푼다고. 어? 못 풀어 잘. 이 객관식 이거 정확하게 요구하는 건. 여러분이 사법시험 준비한다. 그 이상 준비한다고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틀렸어. 병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게 틀린 걸 찾는 거죠. 소급표는 미치다. 소급표가 미치는 거요.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았어도 기각재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데 재결서 송달이라는 건 처분이 있으면 안 나라냐.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어때요? 처분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취소송을 제기하면 가비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시소송 제기간 내 부담금 취소송을 제기하면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기 때문에 부담금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용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1권 437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1권 437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아까 나온 이 말이에요. 이 말. 취소송이 제기간에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건 불가증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 제기를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제소기관이 경고하여 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 결정 전에 요것도 전이라는 것에 이거 빨간 줄을 써놔야 돼요. 전에 시험에 여러 번 뜬다다. 위헌 결정 전에 정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정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 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시험에 여러 번 났던 거예요. 438페이지 다섯째 줄. 위헌 결정자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의한 후속 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 확대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 처분입니다.
지금 구별성행정법에 나오는 걸 이번에 다다다다다 외워서 머리에 이해를 확실히 해놔야 지방직도 맞출 수 있어요. 430페이지 아래에서 430페이지 아래에서 다 줄, 438페이지 아래에서 다 줄.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국가에 대한 기속력.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기속력. 이거 시험에 지방직에도 나왔었고 여러 번 여기 2010년 국가직구급, 2013년 국가직구급, 2015년 지방직시급 맨날 나는 거예요. 맨날 나는 거. 자,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의한 호속 처분이라도 이미 형성됐다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 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될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 과세 처분 이후에 조세부가 과세 처분을 했어. 조세부가 근거가 됐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 그러면 그런데 그런 경우 과세 처분이 있었어. 그 조세 채권을 집행하는 체납 처분. 더 이상 과세 처분 이후에 돈 안 낸다고 조세 채권을 집행으로 체납 처분, 강제 집행 절차를 할 수 없다. 그냥 당연 모이다 그 말이에요.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 단계에서 그 처분이 근거된 법률이 위헌 결정으로 된 경우 그 처분 집행이나 집행력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 결정이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되게 어렵죠. 그지? 참 공무원 되기 엄청 어렵구만. 자, 대충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읽고 이해하고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문제 13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부령이 뭐예요? 부령이 장관이 제정하는 게 부령이에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있어요. 부령은 이걸 말하면 이런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으로 하면 안 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벌하니까 그 총리령으로 발행하니까 이건 이따 얘기할 건데 먼저 얘기했네. 예를 들면 교육법은 누구 국회에서 정해져요. 교육법 시행령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교육법 시행규칙, 초등교육법 시행규칙 하면 규칙은 부령이에요. 이게 부령이에요.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부령으로 행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 내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이란 말이에요.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준칙에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적인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행정입법에서. 그러나 이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런 행정규칙이 계속되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관행이 된 경우에 이제 법규성을 갖는 법규성을 가질 수 있죠. 자, 이게 원칙이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상정신병 치료제, 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법률 관계를 구현하는 성격을 가질 때 항고 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것도 뭐 수십 번 나와. 우리 구필수 행정법 보면 수십 번 나와요. 197페이지 일제줄. 197페이지 일제줄. 이거 엄청나. 판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97페이지. 하지만 여러 번 공부했던 거죠. 그죠? 197페이지 이거 말이죠. 이거 나오죠. 고시가 다른 행위의 매개 없이 고시라는 건 행정규칙인데 그 자체로서 직접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때 규칙인 고시는 처분의 매개 없이 직접 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추정적 규범 통지에서 나오죠. 앞에서도 나오고. 상정신병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이거는 고시는 뭐예요?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제약해서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 사이에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며 행정대상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왜? 상정신 치료제 약품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느냐 안 적용되느냐는 것은
제약회사에 대해 이 수입과 관련되고 요양기업 간의 수입과 관련되고 국민건강공무원도 수입과 관련돼요. 여기 자세히 써놨어. 내가 여기다 써놨어. 왜 그런지 여기 써놨잖아. 상장 10백 치료를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국민공무원 뭐 tuk시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야? 다국적 기업의 제약회사는 L124가 상장 10백 치료제를 갖다 2차 약물로 분류하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수입이 감소되니까 이 고시 자체가 처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 더 자세히 설명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뭔지 알아요? 행정규칙 법규명령. 법규라는 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명령이 법규명령이란 말이에요. 법규명령이 100개정으로 법규명령에는 뭐가 있어요? 대통령령, 그다음에 총리령, 부령 이게 법규명령이에요. 지방자치 조례, 지방자치 규칙이 법규명령이에요.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법률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 위임으로 근거가 없어지면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왜 효력을 상실하지 않아? 위임 근거 위임은 위임에서 받은 명령인데 그 효력이 상실돼 버리지. 자, 보자고. 1권 154페이지. 1권 154페이지. 자, 여기 있죠. 법규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법규명령의 제정 시점에 유한 것이어야 된다. 법규명령 중에 이제 위임명령에 대해서 아마 이게 위임명령의 근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임명령, 집행명령 뭔지 이제 알아야 될 거예요. 위임명령이 뭔지 집행명령이 뭔지 공부만 되기 어렵구만. 자, 위임명령은 범죄의 상임명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위임명령. 어떤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법률 위반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게 적혔을 때 교육법에 이 교사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명령을 해줬을 때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하위명령도 없어진다. 그 말에 지금 묻는 거네요.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자,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법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에서 해석한 때 모법 시행과 유효하다. 상위 법령의 이임 없이 급 규정한 법규명령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 없다. 이 말은 행정납의 재량적이 없다는 상위 법령의 이임 없이. 아까 묻는 건 요거였지. 위임명령이 국법의 위임 근거가 없어져 무효였더라도 사업법 개정으로 위임이 근거가 부여되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게 법률에 근거가 없이 정해져 있더라도 법률에 다시 근거를 두면 그 유한 대통령령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묻는 건 이거 시험에 난 건 이거 아니에요. 유한 법규명령이 법률에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어때? 법규명령도 대통령령에 있는 것도 뭐라고?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이걸 물은 거예요. 이걸 물은 거예요. 요 판례를 보면 그래. 경상북도 의회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형별권을 규정한 조례안을 무효로 한 사건. 위임 규정인 숙권 조항이 폐지되면서 무효가 된 경상북도 의회가 건방지게 행정자치부 장관의 저기도 없이 허락도 없이 의회 안 나오면 의회 증언에 지방의회 증언에 안 나오면 동행명령 형벌을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딱지 나오니까 그 근거 규정을 갖다가 없애버렸어. 지방자치법에서. 근거법이 없어지니까 경상북도 의회에서 정한 조례안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사안이에요. 이거. 요걸 알고 있다면 이건 다시는 안 잊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보지 말고 아까 그 경상북도 의회하고 행정자치부 상관의 관계에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금능의 근거가 없어지면 경상북도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와서 증언 안 한 사람
동행명령이나 뭐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건방지다고 그거 근거 규정을 없애버리니까 그 경상북도 조례가 무효로 된 사안이요. 이미 근거가 없어지면 경상북도 조례도 효력을 상실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틀린 거예요.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영역 또 정비공사 기기 수리 공급자에 대한 관리 업무 절차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운영하는 공급자 관리 지침 중 등록 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거래 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은 상위 법령이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행정 내부의 규칙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는 행정청의 위탁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되고 공급자 관리 지침은 행정 규칙에 해당되고 법규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거래 제한 조치 한 거 이거는 처분에 해당되고 그래요. 자 여기 내가 써놨죠, 그렇죠? 행정 규칙이다. 거래 제한 조치는 처분이다.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문제 14번. 행정 작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위반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행정계획의 기본사항이요. 기본사항.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도시군 관리,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처분이에요.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어요. 4대강 살기 마스터 플랜 이명박이 때 한 거. 이것도 행정계획이에요. 교육부에서 마련한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 이거는 처분이 아니고 비구속적인 계획이다. 왜 구속자?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 내부의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니까 행정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1번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 소송에 의하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함정이 2가지나 있어요. 공법상 계약은 법령 위반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라고 무효. 이 자체가 무효.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 하자가 있으면 무효야 무효. 그다음 공법성 계약은 다툼은 2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만약에 그 공법성 계약이 처분성을 가지면 항고소송을 하고 처분성이 없으면 당사자 소송을 하고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모호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틀리죠. 그다음 지도, 권고, 조언 등 앞에 구필수 행정법에 나오는 몇째 줄에 나오는지 그 밑에 다 써놨어요. 지도, 권고, 조언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행정지도가 어떻게 처분이라는 건 공권력의 행사. 행정지도는 공권력의 행사 아니야. 공권력의 행사가 뭐예요?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의 행사. 안 따르면 뭐야? 안 따르면 처벌한다. 안 따르면 쳐들어간다. 안 따르면 구속한다. 안 따르면 벌금 매긴다. 안 따르면 과징금 부과한다. 이런 게 처분이에요. 우월한 입장의 공권력의 행사.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에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획에 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에 관할 사항이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을 사무관 때 이걸 달달달달 항상 직원들 교육시키고 그랬었는데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국가가 물품을 사고 오라는 것은 그건 공법상 계약이 아니면 민법상 계약, 민법에 적용을 받아요. 이거 민법에 적용을 받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이라는 법률. 이거 구필생정법에 나오죠. 1권 560페이지 2째 줄. 어떻게 내가 지금 묻는 거는 학원 강사들 어디 공무원도 안 해보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나요?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공무원이 된 사람, 공무원 해갖고 한 사람은 책 보고 하세요. 괜히 이거저거 잘 알도 못하는 사람 내용 듣고 하지 말고 만점 맞으려면 560페이지 2째 줄.
공무원이 안 해보고 몰라. 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법령을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다니까 맨날. 근데 이건 이 계약은 민사계약이다. 민법에 적용을 받더라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사실은. 이거 학설도 나눠지고 있고 우리나라 각 학계에서도 행정법 학자들도 그걸 공법 민사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저기 뭐라는 거예요? 여기 써놨는 내가 여기 나오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국가계약법이라고 부르는데 행정 주체의 사법상 계약을 규율한다는 것이 다수 학자의 견해. 학자들이 그렇게 중요한다. 그 이유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물품 공사 용역 등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니 개인 의견. 다만 미안해요. 국가계약법상 공법상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 이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학계에서 학사들이 이걸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이걸 학원 강사들이 할 수 있을까? 의문인데. 자, 문제 15번. 행정처벌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될 때 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공무원이 되려면 행정절차법 달달달달 외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달달달달 알고 있어야 되고 공무원 해먹으려면 맨날 허가 내주고 인가 내주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이거 뭐 절차법 몰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 처분이 뭔지 외우라고 그랬고 행정위가 뭔지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거 기본으로 외워놔야 돼. 공정력이 뭔지 외워야 되고. 나도 공부할 때 조그만 수첩 가지고 조그만 핸드폰 수첩하고 달달달 외우고 다녔어요. 일부러 외웠다고 그걸. 그리고 외워. 잘 모를 때 외우는 것도 편할 수 있어. 몇 개 안 돼요. 10개도 안 돼. 외워야 될 거 10개 안 돼. 자, 행정처벌 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어지거나 없게 된 사실이 법원이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21조 사항 2호 국회행정법 1권 602페이지 박스 2. 왜 이리 왔냐? 602페이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행정법에 있는 거는 행정절차법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조항은 안 정했지만 박스 2 여기 박스 2 박스가 뭐야? 여기 있지. 응? 자, 사전 통지를 갖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거고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 처분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 성에서 의견 적재가 현저히 고나거나 명백히 불허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경우 2번이죠. 2번. 2번에 대한 규정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행정청이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의견 청취를 생성할 수 있다. 603페이지 8째 줄 판례. 603페이지 8째 줄 판례. 보자고. 1권. 603페이지 8째 줄 판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지금.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번이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못 표현한다는 뜻이 명백히 있는 경우. 지금 뭐예요? 다 묻는 게. 의견 지수를 제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 지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이 명백히 한 경우 의견 청취 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세 번째 나온 그거죠, 그죠?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에 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정직 공무원인 뭔지 알아요? 지금 내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강사들 뭐 가르치는 행정 공무원 안 해본 사람이 별정직 공무원이 뭔지 잘 모른다고 내 생각엔. 이거 정말 알 수 있을까? 나 지금 의문이야. 자, 공유를 중지하고 공유를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최소한 공무원이 하려면 공무원의 종류는 알아야 돼. 공무원 종류. 공무원 종류도 모르고 여러분 행정법에 행정학에서 좀 나올 수 있어. 행정학에서 좀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을 텐데 행정학 보는 사람이 일반 행정학 보죠. 자, 공무원의 구분은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비경력직이 아니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눈다. 크게 카테고리가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왜 이렇게 침이 오나요?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일반직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아니야? 국가직. 그다음에 특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은 검사, 법관, 애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관, 국방관. 특히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안기부직원, 국가정보원 직원 이게 특정직 공무원이에요.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다 특정직으로 들어가요. 애무공무원. 그다음 특수경력직에서는 뭐로 들어가냐면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은 뭐예요? 선거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 그런데 그 고도 정책 결정이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그다음 별정직원. 요 별정직 공무원 여기 나오네.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고 특정 업무 수행을 해야 법령에서 정한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도 물론 이제 장관이 나가면 별정직 공무원도 나가지만은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처분에 해당돼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뭐 이 사람 임명하고 나가는 건데 처분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나왔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들어가면 자, 원래대로 들어가죠. 원래대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갔어? 그치. 네. 자, 이거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공무원인데 왜? 특수경력직 공무원인데 처분이 왜 아니야?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예? 자, 그다음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그럼 3번이 틀린 거네.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해임 처분은 위협하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 앞에 문제에서 이거 뭐가 잘못 틀리고. 이명박이가 자기 한국방송공사 해임한 거요. 그래서 이때 앞에 판례도 있었잖아. 해임한 날로부터 정년이 되는 날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 퇴직을 했더라도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소익에서 있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거 그만 위법하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사전통지를 여러 번 나오죠, 그죠? 판례도 여러 번 나와요. 판례 나오는 게 어디야? 구필생제법 1권 605페이지 넷째 줄. 아까 지난번에 아빠 봤으니까 이건 생략하다고. 자, 16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에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호하면서 거주한 대동포는 사증 발급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작년에 또 국가직 2000 나서는 작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애국에 거주하는 애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비자 신청했어. 비자 신청했는데 우리나라 그 외무부에서 비자 신청을 거부했어. 그럴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거부 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애국인은 없어요. 왜?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대문계 출생에 오랜 기간 국적을 보호하면서 거주한 대동포는 국적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대동포는 사증발 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다음에 2번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 소방청장은 조치 요구를 취소할 구할 당사장 능력 및 연구 적격이 인정된다. 왜 인정이 안 돼? 이건 2021년 국가직구법에 났던 문제가 그대로 났어요. 아까 앞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 났던 문제가 또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었으면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 이게 구필수 행정법 뭐예요? 2권 462표지. 2권 462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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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거부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거는 작년에 났었죠. 2021년. 그다음에 요 문제네요. 요거 2021년에 나온 거 나오잖아.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요구에 불복하고자 소방청장으로서 조치 요구를 취소를 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장의 문제예요. 그래도 이걸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된다고 그랬어. 왜 다른 기관쟁송이나 헌법상 권한쟁의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났던 거 아니야? 올해 또 났잖아. 국회행정법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 책에 나온 거. 이걸 왜 없다고 하느냐고. 책에 다 있는데. 자, 그다음
그다음 보자고. 그다음 세 번째. 임용 지원자가 특별 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 교사로서 특별한 채용 전례가 있더라도 교사의 특별 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도래한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죠? 2번이 틀렸어요. 인정돼요, 이건 인정되고 이거는 없다가 맞아요, 없다가. 자, 그래서 여기 판례를 보면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에 대해 특별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에 속하고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임용신청에 기속을 받아 그를 특별 채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용지원자로서 자신의 임명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다. 특별 채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법원의 지금 판결 중에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유일한 면접 대상자는 법률상 이익이 되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단순히 임용지원자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따라서 지금 이거는 특별 채용은 단순한 임용지원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 변경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인정함이 타당하고 인정되겠지. 강남구청에서 이뤘던 일이지. 강남구청에서 주민등록 번호가 누출돼 가지고 인터넷에 유출돼 갖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강남구청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거예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구필생정법 1권 680조 아래 6제출 판례 2권 390조 11번 판례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나와요. 이거. 자, 그다음 17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르시오. 즉시강제, 강제집행. 자, 이거 2권 55페이지. 여러분이 뭐든지 처음 공부할 때는 내 EPR 아니 구필생 강의 가서 보세요. 내가 처음 공부하면서 어려움 겪었던 거 다 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행정 실효병 확보 수단에는 행정 강제와 즉시 강제로 나눠진다. 행정상 즉시 강제로 한다. 그래서 행정 강제 안에는 뭐가 있냐? 행정 강제 안에는 이거 개념부터 나와야 돼요. 행정 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즉시 강제로 나눠진다. 그리고 행정상 강제 집행은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는 대집행, 강제 증수, 직접 강제, 집행벌이 있다. 그다음 행정 강제, 그다음 행정 강제와 즉시 강제, 그다음에 행정벌이 있죠. 행정벌 안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그다음에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과징금, 가산세, 부당이익세, 공표제, 고금가 하나 공부할 게 참 많네요. 자, 그래서 지금 묻는 건 뭐예요?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가 처분인데 당연히 대상이 되지. 처분이니까 즉시강제는 몇 페이지를 아까 몇 페이지라는 거예요? 55페이지. 이건 55페이지. 이 순서대로 자세히 나왔어요. 나 지금 철저하게 행정벌을 같은데 처음에 공부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자, 즉시강제, 즉시강제, 법적 근거, 실적법상 근거를 요한다.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과거의 의무에 대하 가해지는 제재이다. 과거에 대한 의무에 가해지는 제재는 행정벌이죠. 행정벌. 즉시강제는 현재의 목전에 급박한 위해에 대해서 발동하는 거고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예비하게 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생될 수 없다. 즉시강제가 권력적 수단인데 법률의 근거가 없이 발생될 수 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원한다. 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에 지금 뭐 시간 안 지키고 돌아다니면 강제로 격리시키고 또 강제로 진단시키고 하잖아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근거 없이 한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틀린 거요. 니은도 틀리고 강제 건강진단 코로나 예방접종 코로나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된다. 맞죠? 그다음에 위법한 즉시강제 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적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당연한 논리예요. 행정법 2권 57페이지. 행정법 2권 57페이지.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기 나오죠, 그죠? 적법한 증시로 즉시강제로 손실을 입었을 때는 손실보상. 예를 들면 소방 장애물이 파괴. 위법한 즉시강제로 이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 자, 그 다음에 문제 18번.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행정심판에 대해서 뭔지에서 꿰뚫고 있어야 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게 의미가 뭐예요? 행정처분이라는 거 국가의 정부의 행정청에 시청에 구청에 공권력의 행사 군청에 그런데 행정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구청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나한테 해. 그러면 직근 상급 행정청에 구청이나 군청은 구청은 광역시청에 위에 직근 상급 행정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다시 한번 이게 식당 영업정지 처분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소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게 바로 뭐냐면 토지보상법이에요. 토지보상법에 의해 공용수용을 할 때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금액 보상에 대해서 결정을 재결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이거는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객관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수용위원회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난민법상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이의 신청은 난민위원회라는 게 있어.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는 난민위원회가 행정심판의 기능과 같은 객관적인 인원으로 해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디귿의 경우는 그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체하는 난민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위원회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처분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처분청에 하는 게 이의 신청이에요. 처분청에 하는 게 이의 신청이에요. 민원 처리 법률에 대한 법정기관에 대한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에 그 행정기관이 장에게 이의 신청하는 거. 행정심판이라는 의미를 알고 행정심판은 직권 상급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 직권 상급 행정청에 설치된 구청이면 시청, 강남구청이면 서울시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그게 행정심판이에요. 그런데 기역과 리을은 처분을 한 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하는 게 원래 이의 신청은 처분청이 하는 게 이의 신청이요. 이의 신청이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 가능하지. 처분청이 한 거 이의 신청했는데 또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위원회. 그런데 니은 디귿은 토지수용위원회 자체가 행정심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건.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아, 상당히 지금 보면 상당히 어려워. 대충 해갖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이해를 안 하고 대충 뭐 학원 강의 듣고 암기해서 이걸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추지 그게. 자, 강의를 구피스님 카페에 와서 그 강의하는 거 천천히 들으면서 이해를 하세요. 어차피 공무원 30년 생활할 거면. 건설회사 A는 19번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갑의 소유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한 협의가 하였으나 이게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협의되지 않았을 때 이걸 갖다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뭐예요? 재결 신청, 지방토지수용원에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원에 재결 신청에 토지 수용 및 보상금에 관한 수용 재결을 받았다. 수용 재결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소송은 어떻게 재결되냐? 이 문제죠.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또는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수용 재결에 이의 신청을 해도 아니 지금 신도시를 짓고 있어. 신도시를 짓고 있어서 땅을 샀을 거 아니야. 땅을 사갖고 땅을 보상을 해주고 샀는데 내 땅은 가격이 좀 낮은 것 같아. 그래서 수용 재결을 신청해서 수용 재결이라는 건 토지 돈 더 달라는 거, 보상금을 더 달라는 거예요. 수용 재결 지방토지위원회 신청했다고 그래갖고 지금 신도시 크게 짓고 있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토지 사업 진행, 토지 수용, 사용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집행부정제의 원칙을 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이게 원처분이에요. 원처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상대로 수용 재결을 하는 것이 이게 처분이란 말이에요. 협의 취득은 처분이 아니에요. 이게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에요. 원처분.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지 아까 말한 이의 재결이 중앙토지 중에 이의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못해요.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갑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의 내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건 판례가 2011년인가 변경됐어요. 이거 시험이 여러 번 난 거예요. 뭐 기초로 공법상 보상금 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이래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 이거 알아봐야 되고 손해 민사 손실 당사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안 건물 토지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이 돼.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행정청이 나와서 대체적으로 대신해 줄 수 있는 업무. 토지와 건물 토지의 인도 명도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줄까? 행정청에 있는 대집행하는 사람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냥 나가준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의 인도 명도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에요. 외국인을 갖다가 출국 명령을 했는데 안 나간다고 그래서 대집행을 할 수가 없어. 왜? 외국인이 나가야 되는데 외국인을 갖다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대체적으로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대체적 자기 의무가 뭔지 이해한다면 이것은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초가 돼서 쉽지 않아요. 자, 구필 행정법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 문제 20번. A시장은 식품업계 적개업주 갑에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고용을 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관함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고 갑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여기 지금 보면 영업정지 2개월에 처분에 관함하는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돈으로 내라 그래서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거예요. 과징금을. 그러면 2개월간 영업해갖고 이득이 나는 것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났다면 1000만 원 정도 과징금 부과 처분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나 갑은 이후 과징금부가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럼 뭐 취소송을 제기하든지 해야 되겠지. 자, 첫째, 갑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정법원에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야. 과징금 부과는 처분이고 우월한 입장에서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 당사 대등한 입장이 게 아니요.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가 처분인데 어찌 당사자 소송이야. 이거 탄고 소송이.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계약과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게 당사자 소송이고. 자, 이거 몇 페이지나요? 자, 국필세 행정법 2권 101페이지 어째 줄. 국필세 행정법 2권 101페이지 101페이지 어째 줄. 자, 여기 있잖아요. 과징금 부과 처분의 법정성들은 침해적 행정이다. 과징금 부과 처분 행정소송법 처분이면 항거소송의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 처분 항거소송이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는 처분이다. 그 말이에요. 법적 성질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과징금의 유형, 배워있는 과징금은. 자, 그 다음에 A시장이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징금부과 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갑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기했어. A씨 시장은 취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부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의 누락이 하자된다. 판례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하자가 치유가 안 돼요. 국필세 행정법 465의 넷째 줄. 1권 465의 넷째 줄. 1권 465의 넷째 줄.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대충 내가 이 문제를 대충 뭐 어디가 암기하고는 안 돼요. 항범법 행정법 전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죠?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야 세액 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 고지서에 부과된 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다음 요 문제죠. 과세 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대법원 상고심 소송 계류 중에서 세액 산출 근거의 통지가 되었다면 과세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아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소송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 처분이 취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행정부의 과징금 취소하는 소송이 제기한 거 취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금 과징금부가 처분 통지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 하자된다. 하자 안 된단 말이에요. 당초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세액 산출 근거하고 과표를 제대로 써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총리정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두 가지가 지금 이게 막 섞여 있어요. 먼저 왜 총리령으로 식품위생법의 세부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해야 되나? 식품위생법을 누가 관할을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요. 안전처는 부령제정권이 없어. 그러니까 부령제정권이 없으니까 총리령으로 정해.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데는 이 부령제정권이 없어요. 총리령으로 정해. 부령으로 정하는 거 아니라.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있는 이 행정처분 세부 기준이 판례에는 재판 처분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자 보자고. 1권 215페이지 셋째 줄. 1권 이건 행정입법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1권 215페이지. 그러니까 국가직은 전 범위에서 이해를 하고 그 판례를 빼뚫고 있으면 이게 만점을 맞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쉽다고 하고 학원에서 대충 공부해가지고 뭐 어디 하려고 그래요.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 대학 보제 오면서 내가 써놓은 거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면 이게 식품, 위생품, 식품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보자고. 2021년 국가직 9급에도 나 작년에도 시험에 났었네. 아, 참 기가 막히다. 눈 뜨고 봉사요. 작년에 난 거예요.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하고 또 세 개가 지금 세 문제 난 거예요. 작년 문제에서 그대로 났는데도 올해 시험에 냈는데 못 맞춘다 그 말이에요. 왜 이해를 안 하고 있으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에서 위생법 누가 만들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다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나와요. 부령이 아니고. 왜? 장관이 아니니까. 식품위생법 75조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였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형식은 지금은 총리령으로 되어 있겠지. 총리령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의 내무 사무 처리 준칙에 구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규성이 없이 행정규칙이다. 이거를 묻는 거예요. 작년 21년 국가직구고 2022년 국가직구고 이거예요. 이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효력을 묻는 거다.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관이면 안전처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령제정권제로 총리령을 구정해야 된다. 총리령이 형식이지만 대법원에서 식품 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규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를 묻는 거예요? 19번, 20은 뭐야? 옳은 것을 구하시오. 아니요. 옳은 것을 구하시오. 옳은 것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작년에도 났고 올해 2020년 국가직에 나왔는데 이걸 사람들이 맞췄을까나 그 의문이요. 굉장히 어렵죠. 20번 얼마나 다 전체가 지금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인데 어떻게 단순히 외워서 강의 들어서 맞추느냐고. 자, 그다음에 4번 갑이 자신의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 부여 처분 취소 소송 계속 중 A 시장은 갑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한다. 이건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처분청의 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왜? 소송을 하다 보면 행정청이 소송을 이겨야 되는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당초 방어한 방법에 당초 처분을 한 사유 S 아니 당초 주유소 영업 허가를 하면서 LPG 영업 허가를 안 해주면서 영업 허가를 거부하면서 반려하면서 철회하면서 S자형 곡선 그 밑에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송 들어가가지고 주장을 그게 안에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처분을 한 사유는 그 밑에 주민들이 동의 안 해줘서 처분을 LPG 주유소 영업 허가 안 해준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이 소송을 다투는 사람은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처분 사유의 소송 계속 중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유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처분 사유는 어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요. 따라서 추가 변경은 불가능하다가 원고에게 불리하여 대응이 어렵다. 그 말이지, 그지? 자, 국필행정법 2권 576페이지. 국필행정법 2권 576페이지. (576페이지) 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뭐야? 여기 나오잖아, 그죠? 추가 변경할 수 있는 확설 판례했다 했는데 뭐야?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것. 소송 법률 범위 내일 것. 추가 변경 사유 기준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에 이 기초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마지막 멘트. 마지막 멘트를 하고 끝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시험 보느냐고 고생하셨고 이제 지방직 2022년 구급도 남고 했는데
대충 공부해 갖고 행정법 공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교재하고 이런 걸 다 이해하고 기초를 이론을 이해하고 또 판례를 이해하고 전체를 푸는 해야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들 수 있다. 일단 뭐 지금 합격의 관문을 통과하는 게 제일 먼저니까. 자, 그래서 국회의사 행정법 다음 카페에 오면 무료 강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봐요. 2022년 국가직 행정법 9급 총론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자, 여러분 지방직도 잘 보시고 내년 준비하는 사람 내년에도 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